안녕하세요. 이차숙입니다. 제 그림책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야기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이야기에 대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주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 3가지를 끌어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야기에 대한 이해가 그림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기 때문이죠. 이야기에 대한 이해는 그림책을 고를 때도,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을 때에도 중요한 안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려는 부모나 교사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림책은 글과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책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림책 속에는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책을 알기 위해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꼭 이해해야 합니다. 이야기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그림책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야기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야기는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여러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오셔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사실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야기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이야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간 경험에 대한 진술입니다. 인간 경험에 대한 진술이란 어떤 인간이 특정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술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말장난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림책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면서 이 말이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삶이지요. 인간의 삶은 결코 먹고 자고 숨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은 살면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야기는 인간 삶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그려놓은 것이지요. 좋은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생각과 느낌과 행동들이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공감할 수 있는 생각, 느낌, 행동이 없는 그림책은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좋은 책도 아니지요. 그림책 속에는 생각이 있고 울림이 있고 그 생각과 울림에 따라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책들을 재미있게 읽게 되지요. 그런데 이야기는 인간의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생각과 감정들을 아주 간단하게 기술하는 특성이 있고, 또 반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기술된 이야기를 듣거나 읽는 사람은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한 생각과 감정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한번 들으면 그 어떤 것보다 기억이 잘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몰리뱅이라는 사람이 지은 소피가 화나면, 정말 화나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책이지요. 소피가 놀고 있는데 동생이 와서 소피의 물건을 빼앗고 넘어뜨리고 합니다. 소피는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런데 엄마마저 동생의 편을 듭니다. 소피는 화산이 폭발할 것 같이 화가 납니다.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밖으로 마구 달리다가 큰 너도밤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멀리 바다를 바라보게 되지요. 마음이 좀 진정됩니다. 그래서 소피는 집으로 다시 돌아오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가족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소피를 다정하게 맞이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많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소피의 행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 책을 읽고 자기도 화가 날 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피의 감정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가족의 일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가족은 여전히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고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를 달래는 소피의 행동 방식에 대해서도 공감과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할 때 우리는 이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에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감정, 행동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게도 만들고 인물의 감정이 어떨지, 왜 화가 나고 왜 기분이 좋고 왜 슬펐는지 말해보게 하며 사건이 일어난 줄거리나 행동의 원인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책을 읽을 때 충분한 시간을 줄 필요가 있지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책이다. 따라서 그 그림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책 읽기 지도는 이야기에 함축된 의미를 생각하고 이야기의 분위기나 인물의 감정에 대해 공감을 하고 인물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자기의 생활에 비추어 보게 하면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는 그림책 알기, 그림책 읽어주기, 그림책 고르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책 알기는 그림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고, 그림책 읽어주기는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줄 때 어떤 원칙과 전략들을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림책 고르기는 어떤 책들을 골라야 할지, 그리고 교사나 부모님들이 좋은 책을 고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책들을 골라 한 권씩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습니다. 차근히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로 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